확실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요즘 각종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크린노트에서는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강의 앞서 오늘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360선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3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은 홀로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전기전자 업종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6포인트 낮은 659.09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나흘 만의 약세입니다. 네, 한편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이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방송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달리는 말만 계속적으로 달리는 이 주식 투자 명언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좀 선별적인 장세입니다. 결국은 제가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IT 주들이 지금 증시 자체를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T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이 3대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IT주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IT주를 제외하고 봤을 때 다른 업종들은 힘이 약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수급을 보면 오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 주식시장, 그러니까 거래소랑 코스닥 시장 전부 다 좀 매수를 잡아주고 있었지만 바로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그냥 만기일이 아니라 바로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오게 되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기를 앞두는 좀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초반에는 매수세를 잡아주다가 오후장 들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됐다는 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실제로 앞전에 오전장에서는 좀 강하게 매수세를 잡아주다가 장 후반부로 가면서 매수세가 좀 상당히 약해졌다는 점에서 일단은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있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장하고 똑같다. 하지만 증시는 약하더라도 역시나 현재 주도주인 IT주만 가는 장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달리는 말만 달리는 장세다, 즉 선별적인 장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조금 수급이 불안정하지만 역시 IT주가 계속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검색기에 포착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는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오늘은 총 이렇게 7종목이 포착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코스모화학입니다. 어제 코스모화학 52주 신고가 형성하면서 검색기에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포착이 됐을까요? 네, 이 코스모화학 어제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뒤에 검색기라는 건 그만큼 당일 이슈에 가장 좀 부합하는 종목들로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검색기에 좀 포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에 좀 포착된 종목들이 최근 시장을 이끌어가는 약간 테마라든지 이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스모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IT주를 제외를 하고 봤을 때 재료로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전기차 시장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인도에서 사실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환경적으로 참 이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다니더라도 워낙 소가 많이 다니는 나라다 보니까 소를 워낙 신성지해서 이 소를 좀 자연스럽게 좀 풀어놓는 그런 나라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제 소똥도 주변에서 좀 많이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도 워낙 많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도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을 전부 다
2023년까지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정부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만큼 현재 전기차 시장은 좀 핫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코스모학이 이 전기차랑 무슨 관계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전기차를 가동을 시키고 움직이게 만들려면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전기차 배터리를 또 만드는 원재료가 바로 코발트, 니켈인데요. 바로 이 코스모학이 코발트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기 아프리카의 콩고 공화국 같은 경우 현재는 내전으로서 코발트 생산량이 상당히 급감했다는 점에서 지금 공급량은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수요가 좀 증가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코스모 화학이 좀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모 화학도 역시나 기술적으로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어제 이제 뭐 장중에 11%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어제 검색기에 정확하게 포착됐던 종목인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이슈가 부합되다 보니까 검색기에 오늘 역시 또 좀 포착이 됐다. 오늘 이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된 이후에 장중 최고로 25%까지 상승률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상 보시면 역시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동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종목이 올라간다고 무작정 쫓아가실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역시나 이 종목 개장하고 나서 시가부터 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대 무조건 상승한다고 거래량이 붙는다고 뒤따라갈 게 아니라 1차적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1차적 눌림목에서 앞전 기준 상승폭 대비해서 하단으로 빠지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라면 여기가 바로 관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혹시나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구간대에서 밑으로 빠진다라면 물론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때 바로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결국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건 그만큼 오늘 이 종목에 이슈가 부합하기 때문에 강력한 주포들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자리들이 제가 저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매수 구간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구간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바로 그대로 갖고 가실 경우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이 종목 아마 매수가 대비해서 공략하신 분들 오늘장 장중에 거의 뭐 최대 20%까지 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IT주를 제외하고 또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이 전기차 관련주 관련해서 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핵심 원재료인 코발트를 생산해내는 코스모화학 오늘 역시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오늘 가장 큰 상승세 보인 삼화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202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00대를 보급한다는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발맞춰서 이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참 좋은데요. 네, 삼화전자, 현대모비스의 2차 협력사이기도 한데 전문가님, 삼화전자는 수소차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나요? 네, 사실 이 수소차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전기차인데 최근에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현재 모토쇼를 통해서 이 벤츠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좀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지금 일본의 도요타가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에 지금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부분들을 지금 뒤쫓아가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고 현재 정부에서 정부 정책 과제를 선정하면서 관련된 사업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현대차가 그 부분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수소차라는 테마가 불면서 시장에서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아무런 이유 모르고 그냥 접근했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정확한 이 기업의 사업 내용을 알고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삼화전자 역시나 현대차에 사실 뭐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사실 이 삼화전자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현대수소차의 시범 제품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관련 어떤 부품인지는 아직은 밝힐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과거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납품사이기도 하고요. 2차 협력사이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수소차 핵심 부품인 이 흡수제 소재를 만들던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또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상한가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이런 그 상한가 종목 한 번쯤은 노려보고 싶을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매매하시다가 상한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또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또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상한가를 공략할 수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분봉을 보면 개장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사실 분봉상 보면은 거래가 없는 이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좀 쫓아가시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일단은 좀 패스를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거래량이 없이 10시 30분까지는 거래량 없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분봉상. 자, 근데 정확하게 거래량이 없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정확하게 요 구간이죠.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직전 상승폭을 잡아먹는 대량 거래량과 캔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좀 이 상승 초입 구간의 시작이 아니었나. 자, 바로 우리 오늘 검색기에도 요 구간대가 포착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 요 종목을 공략하신 분들은 바로 쉴 새 없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바로 좀 직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화전자, 현대자동차 차세대 수소차 전력 변환 장치의 핵심 부품을 시범 납품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 주가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오늘 가장 이른 시간에 포착된 이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월드는 왜 포착이 됐을까요? 네, 이월드 하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기업입니다. 이랜드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또 저쪽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대구의 우방랜드라는 이 놀이공원이 있는데 일단은 그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이월드가 사실 뭐 워낙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우방랜드 정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0년 전쯤에 아니죠. 20년도 더 전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여기에 또 방문객도 많았고 실제로 어린 학생분들이 정말 많이 좀 놀러 다녔던 곳인데 지금은 좀 상당히 오래됐고 실제로 방문객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랜드라는 브랜드가 과거에는 이 상당히 또 뭐 많이 이용을 했던 브랜드인데 지금은 좀 이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여태까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이월드가 신용등급 역시나 좀 BBB로 좀 떨어졌었습니다. 등급 자체가. 그러다 보니 지금 회사채 가지고도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바로 메리츠증권에서 이 이월드에 3천억 정도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은 바로 이제 사모투자펀드인 키스톤 프라이스에서 이 이월드에다가 1조 원 정도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동안 적자를 끌어안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이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재료다 보니까 결국은 호재성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 정확하게 오늘장의 이슈에 부합하다 보니까 검색기에 역시나 이 종목 포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한번 열어봐야겠죠. 자, 어디에서 잡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개장한 이후에 처음에는 거래량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개장 이제 시가 대비해서 1차적인 눌림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거래량 없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연결이 되다가 정확하게 9시 11분에 거래량이 붙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요 자리가 매수 구간이 아니라 거래량 붙은 1차적 상승 대비해서 바로 눌림목을 확인을 하라고 했었죠. 자, 눌림목을 확인했는데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재차 상승을 노릴 때는 역시나 거래량을 터뜨려주는 장대 양봉과 위에 매물대를 잡아먹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렇다면 저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구간대 정확한 당일 스캘핑 단타를 하신 분들에게는 요 자리가 매수 맥점 자리다. 그래서 아마 검색기에는 요런 자리들이 보통 포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종목을 홀딩하고 가시면서 앞전에 매수 구간대 대비해가지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고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대로 갖고 가신다라면 아마 이 종목 또한 장중에 거의 뭐 한 10% 이상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도 이렇게 검색기에 당일 이슈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좀 포착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이랜드가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오면서 경영난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주가 좋은 흐름 나타낸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지금 대세 상승은 IT주라는 건 기정사실인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IT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시고 실제로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접근한다라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 그만큼 신고가 종목이 아니라 현재 지금 주가가 바닥이고 앞으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마침 이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하반기 시장을 게임주들이 한번 흔들어 놓을까 싶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잠시 뒤에 강의를 할 내용은 하반기에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게임주를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흥미진진한 게임주 관련 강의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핫한 기업을 하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무슨 기업이냐고요?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게임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게임주를 왜 봐야 될까요? 바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의 지금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대입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나요? 자, 어제 제가 방송 때 잠깐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든 자료인데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는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아파트들,
중도금 상환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금융주들 전부 다 주가를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주들이죠.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신한지주들 전부 다 하락하고 있다는 거. 혹시나 이 종목들 갖고 있으시다면 네, 왜 안 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상 통신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이동통신사 3사 전부 다 현재 선택 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안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통신업계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왜요? 중장기 쪽으로 실적들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통신업종들 시장에서 못 가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나머지들 볼게요. 북한 이슈로 인해서 현재 그동안 명분이 없었던 사드 배치까지 전부 다 또 이번에 됐습니다. 사드 배치가 되다 보니 결국 중국 간의 이 양국의 경계감은 또 극도화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중국 관련해서 소비재들이나 또는 유통업체들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드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의류 또는 뭐 한류 문화를 이끌어가는 엔터주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봤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또는 호텔, 유통, 화장품 업종들 역시나 지금 증시에서는 가지 못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피해 업종들입니다. 자, 또 볼게요. 조선 업종들. 사실 지금 그동안 상반기에는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또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역시나 수주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웬걸? 최근에 들어서 수주들을 전부 다 중국에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또는 현대미포조선 역시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조선주들도 지금은 피해야 될 때라는 거죠. 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뭘까요? 네, 위에 적어놨다시피 현재 정부 정책에 맞는 IT주나 제약주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이데일리 이 8시 방송 시크릿 노트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저 우라노스가 그동안 IT주를 정말 공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OLED 관련해서도 설명드렸었고 플렉서블 OLE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수요일 날 공개해드렸던 강의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조만간 폴더블 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 OLED가 앞으로 곽강을 받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제 삼성 측에서 드디어 발표가 나왔죠. 삼성전자 사장이 드디어 내년에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난주 소개시켜드렸던 코롱 인더스트리트라는 기업이 오늘 장중에 10%의 급등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은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IT주가 대장주입니다. 왜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대기업들의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IT주는 실적을 뒷받침해가지고 가고요. 또는 제약주는 기대감으로 갑니다. 근데 우라노스 왜 오늘 게임주를 설명을 해야 되냐? 왜 여러분들한테 게임주를 설명할까요? 왜 우리 투자자분들 게임주를 보라고 할까요?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네, 그렇습니다. IT주는 그야말로 실적을 뒷받침된 종목들이고 실적을 뒷받침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약주는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뭐 글로벌 임상신약을 발표한다라든지 또는 매각에 의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IT주에 대해서는 워낙 어려워하시고 또는 주가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 조금 상대적으로 매력을 못 느끼시는 종목들이죠. 제약주는 좋아합니다. 워낙 급등도 잘 나오고요. 근데 어떤 기업들이 임상실험을 앞두고 있느냐? 그게 정말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게임주를 보시라는 거예요. 왜?
자, 게임주는 신작 출시, 결국 새로운 게임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1차적인 주가 상승을 하고요.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그리고 그 게임이 정말 흥행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결제 금액, 과금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매출까지 직결이 되다 보니까 실적과 기대감으로 같이 가는 종목이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IT와 제약주를 좀 섞어 놓은 듯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이해가 되기 어렵나요? 그러면 한 종목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무슨 종목이죠? 넥슨GT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넥슨이라는 기업. 정말 유명했던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대표를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회사입니다. 뭐 과거에는 게임주의 대장주라고 불렸었죠. 최근에 아마 여러 광고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90년대 미녀라고 불리는 이 김희선 씨가 광고를 했었던 이 X라는 게임, 이 X라는 게임을 TV 광고로 정말 많이 했었고요. 또 예를 들자면 최근에 한참 이슈가 됐었던 메이웨더와 맥그리더의 이 복싱 경기 중간에 X라는 이 게임을 TV 광고로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설명드릴까요? 이 넥슨GT 바로 국내 대표적인 게임 회사입니다.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FPS인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뭐 남녀 가리지 않고 좋아했던 또 아케이드 게임이죠. 카트라이더, 운전하는 게임, 뭐 이런 다양한 PC 게임들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X라는 게임, 김희선 씨가 광고하는 게임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기대감이 불어왔다라는 거죠. 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한 달 동안 주가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신규 게임 출시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게임 업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X라는 게임이 보통 심상치가 않다. 한번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게임이다. 뭐 그래픽이라든지 여러 화려한 연출감이 그동안 있었던 게임들 대비해서 좀 뛰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일단은 1차적인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내일 이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보통 게임 회사들은요,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앞서서 유저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프리 서버라고 해서 미리 오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 X라는 게임을 또 미리 오픈은 했습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불과 이틀 만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곳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어마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X라는 기업이 지금 출시 기대감 때문에 1차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다운로드 수가 1위가 됐고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정말 앞으로 이런 흥행이 이어진다면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요. 보통 게임주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종목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설명드릴까요?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아는 기업인데요. 컴투스라는 기업입니다. 앞서 넥슨GT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PC게임의 선두주자였다면 이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의 바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이 스마트폰 시리즈가 나오기 전부터 뭐 애니콜이라든지 또는 가로 본능이 있었을 그 시절부터 모바일 게임을 참 많이 만들었던 기업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야구 같은 게임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있었던 기업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컴투스가 뭐 게임 출시도 앞두고 있지만 과거에 정확하게 14년에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4월 달이요. 자, 4월 달에 출시를 하면서 그 출시 전에 이미 엄청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갔었습니다.
불과 10,000원권에서 30,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근데 이 기업이 어떻게 됐냐고요? 나중에 이 서머너즈 워가 출시를 하고 실제로 유저들이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흥행이 이게 웬걸 대박이 난 겁니다. 매출까지 직결이 되면서 3만 원이었던 종목이 22만 원까지 가면서 엄청나게 대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 컴투스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제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1차적인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그 뒤에는 매출까지 연결되면서 2차적인 상승까지 나왔다는 거. 그렇다면 결국 기대감과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매번 이제 이 프로야구 시리즈 매년 나오면서 역시나 매출에 또 직결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낚시의 신이라는 VR 게임을 또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외국계 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컴투스도 역시나 대표적인 이런 게임주의 성향을 정확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이 컴투스가 나오면서 이런 뉴스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잘 만든 게임 하나가 회사 하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서머너즈라는 게임이 하루 매출이 불과 8억씩이나 나왔던 게임입니다. 그만큼 잘 만든 게임 하나하나가 한 회사를 살릴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기업들, 게임주 중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 어떠한 게임이 출시를 하느냐에 대한 기대감과 그 게임이 성공할 수 있을 만한 흥행에 대한 요소가 있다라면 분명히 매출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거.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한 종목 더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기업입니다. 바로 NC소프트라는 기업이죠. 네, 여러분들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넥슨GT와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 정말 이 게임 산업의 3대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자, 이 NC소프트 정말 왈가왈부 많이 말았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출시를 언제 했었냐면 지난 6월 21일 날 했었습니다. 자, 6월 21일 전까지는요. 제가 이 화면에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바로 그 전이 6월 달 전인데요. 리니지 M 출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저 밑에 있는 바닥에서 6월 달까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갔습니다. 출시 기대감 때문에 1차적 상승 파동이 나왔던 거죠. 자, 출시되고 나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면 한 번은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NC소프트의 부사장이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서 2달 동안 횡보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었죠. 근데 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까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출시를 하면서 각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곳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을 했었고 실제로 매출까지 1위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앞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상승을 시켰지만 정확하게 매출까지 같이 따라붙으면서 1위를 찍었다면 당연히 실적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NC소프트 어떤가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와, 저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왜 저걸 못 잡았지? 라고 아마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2차적 상승까지는 이렇게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못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앞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애플 앱스토어에 다운로드 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리니지 M이 제일 상위에 잡혀 있고요. 그 뒤에는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게임이 얼만큼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출시를 하고 정말 흥행을 하고 매출까지 직결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게임주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새로운 종목입니다. 하반기 출시되는 게임의 기대작이라고 불리고요. 게임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 최대어라고 불리는 종목. 무슨 종목이냐고요? 보여드릴까요? 바로 펄 어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최근에 상장한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 펄 어비스라는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 게임 공모주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내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임이 하나입니다.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2014년 불과 2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게임이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뭐 자체적으로 게임 회사 자체적으로 엔진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뭐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엔진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장기화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매출을 좀 오랫동안 뽑아낼 수 있는 뭐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이 검은 사막이 현재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4% 정도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펄 어비스의 검은 사막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뭐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이 게임 순위에서 10위권에서 살짝 벗어나는 순위권인데 왜냐면 지금은 뭐 리니지 M이라든지 또는 리니지 레볼루션 또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넵툰에서 나온 게임 같은 경우가 현재는 인기를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검은 사막은 우리나라에서는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케이스로 현재 외국에서는 이 게임이 엄청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74%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얼만큼 성공을 했는지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작년에 2014년에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다음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2016년에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61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46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되죠. 엄청나게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시점인데 2017년 불과 1분기 만에 작년 매출의 절반까지 이뤄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까지 이뤄냈습니다. 불과 1분기 만에요. 현재 지금 평가, 이 전망으로는 올해 매출이 아마 작년 대비해서 3배까지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전망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만, 유럽 그리고 일본 쪽에 진출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이 게임이 게임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대만 측에서는 매출 1위까지 했던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 성장성은 더 기대가 될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뭐 언론 매체들이 나왔습니다. 펄 어비스가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계에서는 흥행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지금 공모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 기업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언론 매체에서 잘못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사드 영향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물량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적은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역시나 하반기에 기대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자, 실질적으로 이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남미, 동남아, 중동, 터키 그리고 중국까지 현재 이 검은 사막이 진출된 상황이고 현재는 지금 뭐 24개월 만에 출시된 지 24개월 만에 최대 실적 대비해서 89% 수준의 매출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중동뿐만 아니라 역시나 뭐 대만, 태국 계속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제가 이 펄 어비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러면 이 종목을 언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일이 상장인데 내일 당장 잡아야 될까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 우리 우라노스가 소개시켜준 이 펄 어비스가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겠어. 그럼 언제 잡으라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신규 상장주 접근하시는 분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펄 어비스 공략 방법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OLED의 신규 상장주인 KPS라는 종목을 실질적으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략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저는 정말 공략 방법 알려드렸고 그 다음날 14%라는 수익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 저는 내일 신규 상장주 공략 방법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잠시 뒤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공략 방법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이 게임주는 IT주와 제약주를 융합해 놓은 것 같은 아주 좋은 업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적과 기대감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련주로는 넥슨GT, 컴투스, NC소프트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하반기 기대주로 부각이 되는 펄 어비스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강의 이어간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제 신규 상장주였던 KPS 공략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었고, 정말 이 수요일 날 우리 신규 상장했을 때, 저는 이 종목을 14% 정도 공략할 수 있는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신규 상장주, 펄 어비스라는 기업, 내일 당장 바로 공략했다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면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투자 원칙과 투자 방법을 안다라면 그만큼 수익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신규 상장주인 펄 어비스 어디에서 잡아서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매수 맥점 자리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 종목이 정말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전부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내일은 일단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다가오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보통 이 동시만기일이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나기 내릴 때는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내일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종목들이 조금 변동이 커질 텐데 그럴수록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아마 급등이 더 잘 나오게 될 겁니다. 바로 내일 신규 상장주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하루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 펄 어비스라는 종목 한번 제대로 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내일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네, 소나기가 쉴 때는 잠깐 쉬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상장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내일도 화창한 날씨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